오색 매력의 숲속 둘레길. 발에 차이는 게 돌이라지만 누군가에겐 귀한 그림 재료가 됩니다. 어느 순간 돌멩이 화가가 돼 있더라고요. 가죽에 새긴 파란만장 인생사 40년 망치질에 연장에도 주름이 생겼다고요. 계속 이제 두드리다 보니까 세월이 흔적이죠, 이게. 가늘고 길게 말고 넓고 길게 공기 제로에 도전하는 압축면까지. 수제비 같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뻔하지 않아 더 궁금한 이색 여행지 경기도 오산입니다. 두 발로 떠나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 오산에는 자전거를 타도 좋고 그냥 걸어도 좋은 둘레길이 있는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우거진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오색 둘레길. 시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5개 길, 오색 둘레길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17km에 거쳐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왕복 등산할 수 있는, 그래서 오산 시민들은 가까운 5곳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저수지와 수목원, 공자를 모신 사당까지 주요 관광 명소와 연결된 오색 둘레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취향대로 골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여기산 숲길을 가장 좋아해서 많이 이제 힐링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요. 고인들 공원도 있고요. 황토길도 이제 조성돼 있고요. 아름답게 잘 꾸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산의 중심에 자리한 독산성은 오색 둘레길의 백미. 이곳은 옛날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150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축적된 이곳입니다. 세마병법이라고 옛날에 권율 장군이 이곳에서 임진왜란과 왜군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독산성을 포위한 왜군은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아 조선군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에 권율 장군이 말에 쌀을 끼얹어 목욕시키는 신용을 해 물이 충분한 듯 적의 눈을 속였고, 그 사이 조선군의 지원 병력까지 도착하면서 결국 왜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쌀로 말을 씻긴 곳 세마대는 사방이 탁 트인 산 정상에 있어 일출과 노을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5가지 매력을 즐기다 지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정자까지 갖춘 둘레길. 여기 이분도 잠시 쉬어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정자에 오르자마자 돗자리를 펴는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했는데 가방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돌멩입니다. 근데 웬 돌이에요? 이거 돌이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돌이 놓인 상자 옆에는 그림 도구가 가득한데요. 잠시 후 붓에 물감을 묻힌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금방 돌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납니다. 신기한 광경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둘 모여든 구경꾼들. 멋있어요. 먼저보다도 훨씬 늘고 점점 느네요. 그림이. 평소에도 이 그림 좀 어디서 봤나요? 저 산에서 산에 그 돌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거 한번 산에 갈 때 봤어요. 사실 병희 씨는 둘레길에서 이미 유명 인사. 일명 돌에 그림 그리는 여자로 통하는데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팬 서비스 겸 노동요로 흥을 돋우면서도 금세 2작품을 뚝딱 완성합니다. 야, 탐스러운 포도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지금부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는 시기잖아요. 이 돌을 내가 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포도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포도는 다산의 상징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10년 넘게 나무 위에다 그림을 그리다 몇 년 전부터는 돌을 스케치북 삼아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는 병희 씨. 물감이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은 이제 돌이든 철판이든 나무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화선지든.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다 해갖고 이제 그려놓기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작품의 마무리는 코팅 작업입니다. 비를 맞아도 잘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작품의 전시장이 바로 둘레길이기 때문. 새로운
탐나는 그림을 들고 간 곳에는 동물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그냥 등산로에 놔두면 누가 가져가지 않나요? 아, 처음에는 많이 가져갔었는데 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다시 또 그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싫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제 작품을 보고 누가 이쁘다고 가져가시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보면서 웃으면서 다니시라고 더 건강해지시고.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에서 반가운 길동무가 돼주는 돌그림. 병희 씨에게도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림 그릴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갖고 저의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속 있을 동안 제가 그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오산에서 오색 매력을 지닌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오색시장.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전통시장에 소문난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한 점포 사이에서 진한 가죽 냄새를 풍기는 이곳. 가죽은 상기 씨의 작품이 시작되는 캔버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슴이 아주 그 평온하게 나무 밑에서 이 숲이거든요. 숲에 이렇게 탁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뒤쪽은 나무 같은데요? 예, 이건 큰 나무죠. 큰 나무 밑에 이제 쉼을 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주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상기 씨. 문양을 새기는 손놀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데요. 왼손에 쥐고 있으신 그 도구는 어떤 건가요? 아, 이거요? 아, 이거는 그 사슴 툴이라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사슴이 돼 있죠. 그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양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양각 올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몇 년 넘은 건데 청이 다 돼 있죠. 이렇게 텅텅텅텅텅텅텅텅텅.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손에 익어버렸어요 이미. 40년 가까이 가죽공예 외길을 걸어온 갓바치의 인생이 그대로 각인된 도구. 특히 문양을 배경보다 돌출시켜 표현하는 양각 기법은 고난도 작업이랍니다. 실제로 잘못 두드리면 터져버리고 가죽이 무슨 말 이해가 가겠죠.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가해도 안 되고 적게 가해도 안 돼요. 무조건 실험이죠. 계속 연습하고 실험하고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한때 가죽 공방에서 일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미천 삼아 자신의 공방을 차렸다는 상기 씨. 하지만 IMF 때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는데요. 이후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터전을 잡은 후로는 사소한 공정 하나라도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뭐 새벽 4시에 나가지고 뭐 12시 반까지 일하고 뭐 12시까지 일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한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리더라고. 두두두두 이거. 그 정도 혹독하게 하니까 뭐 하늘이 덥더라고요. 빛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공부한 것 같아요. 지금은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깊은 내공을 뽐내고 있는데요. 양각 기법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밑그림이 완성됐다면 이번엔 염색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숲에 녹음을 더해주고 나면 도구도 붓이 아닌 손으로 바뀝니다. 손에 염료를 묻히더니 거침없이 쓱쓱 문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사슬 같은 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점점 살아오르네요. 예, 그렇게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사슬과 잡히요. 가죽도 사람의 피부처럼 모공의 크기와 조직의 차이가 있어 부위마다 염료의 흡수율이 다르니 같은 색이라도 다른 느낌을 내는 게 가죽공예의 묘미인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가죽 부위는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옆구리 바로 위에 부분 등짝은 아무래도 단단하고 약간 덜 부드럽고 또 아래로 가면은 이 지방층이 많아가지고 가죽이 부스러져요. 그래서 중앙에 깨끗해요. 그 부분이 이제 가방 용도로는 최고지요.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덧칠하고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한 후 한 땀 한 땀 바느질까지 해주면 드디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만도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데요. 하지만 같은 그림이 새겨져 있어도 똑같지 않고 시간에 길들여지며 발해가는 멋스러움까지 가죽 제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상기 씨. 진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재기해서 뭔가 모르게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잔뜩 찌푸린 하늘,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이곳 역시 별미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여기저기서 후루룩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젓가락 사이로 보이는 이것은 수제비 같기도 하고 칼국수 같기도 한데요. 정체가 뭔가요? 저 넓적 칼국수 먹었어요. 칼국수랑 수제비 같이 먹고 싶을 때 딱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일반 칼국수의 서너 배는 될 정도로 넓고 두꺼운 면 때문에 수제비의 쫄깃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는 넓적 칼국수. 쫄깃함을 살리기 위한 비법은 반죽에도 숨어 있다는데요. 밀가루와 전분을 9대1로 사용한다는 반죽. 9대1이고요. 이 감자전분은 딱 하나의 쫄깃한 식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분 함량을 너무 높여버리면은 이게 쫄깃하다 못해 질겨지는 거죠. 이번엔 반죽 물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발효에 도움을 주는 설탕과 저장 기간을 늘려주는 소금을 넣고 또 한 가지 재료를 더합니다. 그건 뭐죠? 이것도 얼마 들어가는지는 비밀입니다. 콩기름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면에 윤기가 살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 성형을 해서 이렇게 기초 반죽을 했을 때 엉겨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이 모든 비법은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터득하게 된 것이라는데요. 그렇게 기계에서 잘 뭉쳐진 반죽을 통에 담더니 손으로 꼼꼼히 눌러줍니다. 공기층을 일단 빼서 1차 숙성을 시켜야 돼요. 옛날에는 비닐봉지를 깔고 발로 밟잖아요. 족타라고 하잖아요. 저 그렇게 했었는데 위생 이슈가 딱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비닐봉지를 까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힘들어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압축해서 숙성하고 평평하게 펴주는 과정을 4번 반복해 준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면을 보시면 완전히 압축이 돼서 공기층이 하나도 없이 빠졌죠. 저렇게 공기층이 빠지면 맛이 훨씬 더 좋나요? 쫄깃하죠. 공기층이 있다 그러는 거는 이제 빵에 가까운 거죠. 빵은 푹신한 맛으로 먹는 거고 얘는 쫄깃한 맛으로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작업을 마친 반죽은 냉장고로 직행해 최소 24시간을 버텨야 손님상에 나갈 수 있다고요. 칼국수 맛을 좌우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국물이죠. 멸치와 밴댕이를 1대1 비율로 사용해 깊은 맛을 낸다는데요. 멸치도 보통 아는 멸치보다 좀 큰 것 같은데. 고소한 맛은 살에서 다 나오니까 최대한 살이 많은 특대 멸치를 쓰고 있어요. 멸치랑 밴댕이를 쓰는 이유는 네, 있어요. 멸치는 뭐 물론 멸치 고유의 맛이 있지만 밴댕이는 정말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대전 쪽이나 이 충청도 쪽에서는 멸치 안 넣고 밴댕이로만 칼국수를 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이외에도 북어 대가리와 건새우까지 기본 재료만 7가지.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린 배춧잎을 여기다 이제 가득 넣어줄 거예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재료 총집합. 오랜 시간 펄펄 끓여낸 국물에 면을 넣고 이어서 고소한 들깨와 부추로 영양까지 더해주면 넓적 칼국수 완성. 여기에 갓 담아 아삭하고 깔끔한 배추 겉절이를 곁들이면 그야말로 환상궁합이겠죠.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장사 안 하고 싶으실걸?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이거 매일 하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체력을 못 버티겠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거의 추석 구정 빼놓고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이런 노력으로 손님들 입맛까지 제대로 저격한 넓적 칼국수.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다 보면 어느새 눈앞엔 빈 그릇만. 주로 국수 하면은 가는 면이잖아요. 면이 특이하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면이고요. 들깨하고 이 부추의 좀 궁합이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구수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네요. 면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탱탱하고 맛있어요. 칼국수 먹을까 수제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워주는 별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색 둘레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명소 무량기 수목원을 소개합니다. 연인과 함께 소나무 숲길을 거닐며 싱그러운 녹음을 즐기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달콤한 향에 빠져볼 수도 있는데요. 하늘을 가릴 듯 쭉 뻗은 나무숲이 포근한 쉼터가 돼주는 곳. 올챙이와 물방개가 헤엄치는 연못까지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